일단 무릎을 싸고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크게 이제 익스트린식 리가먼트랑 그다음에 인트린식 리가먼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 보면은 익스트린식 같은 경우는 이제 파텔랄 리가먼트도 있고, 메디알 론지투디널 파텔랄 레티나쿨룸, 라테랄 론지투디널 파텔랄 레티나쿨룸, 메디알 트랜스버스 파텔랄 레티나쿨룸, 라테랄 트랜스버스 레티나쿨룸,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 라테랄 콜라테럴 리가먼트, 그 다음에 오블리크 파블리테알 리가먼트, 마지막으로 어큐이트 파블리테알 리가먼트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린식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 안테리어 크로시드 리가먼트, 후방 십자인대, 포스티리어 크로시드 리가먼트,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리가먼트 오브 더 니랑,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메니스코 페모럴 리가먼트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제 그 MCL이랑, 그러니까 이제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가 LCL보다는 좀 더 넓고 굵직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무릎을 펼 때 되게 긴장돼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면은 렉스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도 좀 뭐랄까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뭐냐면은 그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 자체는 이제 그 메디알 메니스커스랑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라테랄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는 LCL이랑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MCL 자체가 메디알 메니스커스랑 붙어 있기 때문에 라테랄 메니스커스보다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어떤 인저리에 대해서 더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니스커스를 보면은, 일단 메니스커스가 이제 이렇게 라테랄 쪽이랑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웨이트 베어링에 대해서 다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로 알려져 있고, 보통 50%에서 70% 정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좀 손상되거나 찢어지면 티비아랑 피머랑 이런 쪽에 이제 어떤 그 웨이트에 대해서, 로딩에 대해서 다시 재분배가 일어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메니스커스의 바깥쪽 파이브러스 멤브레인 쪽은 이제 그 혈관이 많은 반면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혈관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확산이나 어떤 삼투압 그런 기준으로 이제 영양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전달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메니스커스에 어떻게 찢어지는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위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라테랄 쪽이 있고 메디알 쪽이 있으면 여기 안테리어 혼,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안테리어 혼이 있고 포스테리어 혼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치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어떤 찢겨지는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보면 메니스커스가 주행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찢어지는 경우는 이제 론지투디널 테어라고 하고, 그것과 다르게 론지투디널 방향과 수직으로 찢겨지는 경우는 이제 라디알, 그거랑 다르게 이제 약간 이제 뭐 각도가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선으로 찢기면 이제 버티컬 플랩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뜬 게 이제 확 제껴지면은 이게 이제 호리존탈 플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사이로 찢어진 거를 이제 호리존탈 방향으로 찢어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찢어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런 그 손상이 날까에 대한 이제 그걸 연구한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론지투디널 테어, 아까 방금 봤듯이 이제 이렇게 찢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테리어 혼에 찢겼느냐 아니면 이제 후방 혼,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혼 쪽에 찢겼느냐에 따라서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바뀌냐를 이제 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전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그런 어떤 메니스커스 테어가 발생하고 이걸 좀 방치해두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티비아랑 피머 쪽에 웨이트 어떤 디스트리뷰션 체인지가 생겨서 어떤 오스트 네크로시스, 서브 컨트롤 쪽에 오스트 네크로시스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일단은 그 안테리어 혼 쪽이 예를 들어 이제 찢어졌을 때 사람이 이제 약간 구부렸을 때랑 똑바로 서 있었을 때 어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랑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건데요. 생각보다 웃긴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메니스커스는 찢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하지만 티비아 쪽이랑 그다음에 페모랄, 콘다일 쪽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그 안테리어 혼 쪽은 라테랄이든 메디알이든 찢겨도 메니스커스에서는 메니스커스 쪽에는 어떻게 보면 손상을 주긴 하지만 그 뼈 자체, 그러니까는 뭐 티비아나 페모랄, 콘다일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큰 문제를 안 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론지투디널 테어일 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굽힐 때나 아니면 똑바로 서 있을 때 그게 이제 그 메니스커스가 이제 돌출되는 정도를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뭐 메디알 테어가 있거나 메디알 쪽에 헬시랑 메디알 그룹이랑 라테랄, 그러니까 안테리어 혼의 메디알 메니스커스, 그 다음에 안테리어 혼의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찢어졌을 때랑 헬티한 상태랑 비교했을 때 막 크게 막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밌는 건 이제 포스테리어 혼이 이제 찢겼을 때인데, 포스테리어 혼 쪽에 찢겼을 때는 아까에 비해서는 여기 티비아 쪽이나 이런 쪽에 확실히 많이 손상이 되는 게 확인이 됐고, 여기도 페모럴 콘다일 쪽에서도 어느 정도 손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찢기는 방향이, 찢기는 위치랑 방향이 어디에 있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뼈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D로 표현한 건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데요. 결국엔 여기가 이제 그쪽 찢겼을 때 이제 빨간색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라는 게 표현해 준 겁니다. 보면은 확실히 헬시한 쪽보다 이렇게 이제 포스테리어 혼의 메디al 메니스커스가 찢어지면은 더 많은 부위가 어떻게 보면은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이제 돌출된 정도도 보면은 그 메디알 쪽이 확실히 메디al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좀 의미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메니스커스가 돌출되고 그렇다는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논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메니스커스가, 그러니까는 어떤 부위는 사실 찢어져도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부위가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부위가 찢어지면 또 크리티컬하게 어떤 서브컨드랄 오스티오 네크로시스로 발달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 정리를 다시 한 건데, 이건 이제 찢김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게 찢겼느냐, 살짝 찢겼느냐에 따라서 그런 웨이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건데,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메디알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 쪽이 이제 인저를 당하면은 그 작은 거랑 큰 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차이가 이제 78%, 73%, 79%가 나는 건데, 이제 막 예를 들어 다른 쪽 혼 쪽이 뭐 찢어지면은 크게 찢기거나 작게 찢기거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 반면에 이제 메디알 쪽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79%나 그러니까 79%나 어떻게 보면 편차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포스테리어 혼 쪽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버티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진 거는 이제 그런 메니스커스가 이제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메니섹토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니섹토미를 사실 하고 나서도 약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경우,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약간 증상이 남는 대표적인 4가지 예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MRI를 촬영하고, 환자는 증상은 별로 없었는데 MRI 촬영하고 이제
그런 태아가 확인이 돼서 메니섹토미하는 경우입니다. 메니섹토미를 바로 진행하는 경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니 페인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니면 수술하고 이제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술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이제 근육이 약화되거나 안 좋아져서 통증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경우고요. 콘드로말라시아도 역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은 이제 메니섹토미를 한 사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절경을 가지고 이제 메니섹토미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메니스커스 리페어 한 사람,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이랑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과연 OA의 빈도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는 메니섹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1년에 거의 뭐 100만 케이스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데이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수술한 어떻게 보면 내용이라 이런 걸 보면은 보통 론지투디널 테어고, 그 다음에 그 페리페랄 레이어 쪽에 이제 찢어진 데, 그러니까는 바스큘라리제이션, 그러니까는 이쪽이, 그러니까 혈관이 많은 쪽에 찢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술을 많이 받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있는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논문은 이제 그 스웨덴에서 진행한 논문인데요. 보면은 이제 그 메니스커스 서저리를 한 집단이랑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집단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집단으로 보면은 64만 명 중에 OA로 발전한 사람은 이제 14,000명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메니스커스 서저리를 한 사람들 중에 이제 리페어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로스코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2200레로 볼 수 있고, 리페어는 이제 230레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OA로 발생한 사람은 22명 각각, 그 다음에 여기는 381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일단은 OA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제네럴 포퓰레이션에 비해서 2배 높고요. 서저리를 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아스로스코프 그러니까로 부분적으로 메니섹토미를 한 사람들이 메니스커스 리페어 한 사람들보다 25%에서 50% 사이 좀 더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된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보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메니섹토미를 잘라서 이제 8년에서 16년 사이를 이제 경과 관찰을 했는데, 일단은 뭐 환자들이 막 OA 증상을 나타냈다 이런 거는 아직 이제 클리니컬로서 심섬 자체는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레디올로지컬 파인딩에서는 확실히 이제 OA가 좀 진행된 게 확인이 된다라고 알려진 게 이런 논문 이런 내용의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메니섹토미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메니스커스가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메니스커스가 자체가 찢어지면은 OA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인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메니섹토미를 뭐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성급하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OA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는 그냥 메니스커스를 보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메니스커스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다른 인저리가 동반되는 게 많고, 특히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문제가 동반되거나 위크니스가 있을 때 더 심하게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는 인저리 그 패턴이 좀 다릅니다. 좀 더 시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니섹토미는 이미 의미가 있다 없다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꼭 메니섹토미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있지만, 저기서 중요한 거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기본 원인인 경우에 메니섹토미가 의미가 없는데, 사실 여태까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메니섹토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 메니섹토미는
이제 보통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리의 럭킹을 유발하는 심한 경우에는 메인섹토미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메인섹토미가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조금 그게 줄어들겠지만 디저너티브 체인지에서 메니스커스 티어나 인저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섹토미는 의미가 많이 적다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